예측조사 결과 열린우리당이 142석에서 188석을 얻어 제1당이 확실시되고 한나라당은 87석에서 129석을, 민주노동당은 11석 정도를 얻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장개표로 당선자 인덕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이 시각 현재 전국 10석의 지역에서 예측이 어려운 치열한 경합 속에 개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압승에 확실시되면서 열린우리당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켜냈다며 환호하는 한편 한나라당은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최종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쾌청한 날씨 속에 진행된 오늘 10대 총선은 투표율은 60% 정도로 지난 16대 총선 때 57.2%에 비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목요일 저녁 KBS 8시 뉴스입니다. 17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현재 각 개표소별로 전자개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표와 출구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열린우리당이 원내 과반수의 1당을 차지하고 민주노동당이 민주당을 누르고 원내 제3당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총선 결과를 종합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당별 예상 의석입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모두 합해서 어느 당이 몇 석을 얻을 것인지 KBS 예측조사 결과 나타난 수치입니다. 먼저 열린우리당입니다. 열린우리당은 135석의 의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나라당은 94석, 민주노동당이 1석, 민주당이 5석, 자민련이 4석, 무소속이 3석, 통합 21이 1석을 얻을 것으로 지금 개표된 득표 숫자를 종합해 봤을 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입니다. 현재 개표율이 지역적으로 7.3%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당이 24석, 한나라당이 19석, 민주노동당이 9석, 민주당이 4석, 자민련이 비례대표는 없습니다. 무소속도 없고 통합 21도 없고 다음은 KBS 예측조사 결과 나타난 정당별 당선자의 숫자입니다. 당선이 확실시되는 후보자들의 정당별 숫자입니다. 한나라당은 18석, 우리 당은 11석, 자민련은 1석이 현재 당선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표 결과 1위를 달리는 후보자들의 정당별 숫자를 보시겠습니다. 1위자 수입니다. 한나라당이 83, 우리 당이 78, 민주당이 5, 자민련이 5, 무소속이 3군데, 또 민노당이 1군데에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8.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경기 지역까지 각 지역별로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자들의 득표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경기 지역에서 멈춰서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별로 어느 정당에서 몇 명의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역별로 현재 1위 지역 보시겠습니다. 서울입니다. 우리 당이 18군데, 한나라당이 5개 지역구에서 5개 수표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산 지역입니다. 개표율은 12.2%를 보이고 있습니다. 15군데에서 한나라당이 우세하고 1군데에서 우리 당이 우세합니다. 다음은 개표율이 9.8% 진행되고 있는 대구입니다. 대구는 12개 지역구 가운데 12개 지역 모두 한나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천 지역입니다. 모두 12석이 있는데요. 열린우리당이 9석을 차지했고 한나라당이 3석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광주입니다. 7개 지역구 가운데 우리 당이 7곳 모두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10%입니다. 개표율 6.1%를 보이고 있는 대전 지역입니다. 현재 4곳 열린우리당이 4석을 모두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개표율이 15.9% 진행되고 있는 울산입니다. 울산에서는 한나라당이 4곳, 통합 21이 1곳, 민노당이 1곳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의석수가 있는 경기 지역입니다. 개표율은 현재 8.7% 진행이 됐습니다. 열린 우리당이 현재 31지역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한나라당은 12지역에서 1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개표율은 27.3%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6곳, 우리당이 2곳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8석이 있는데요. 개표율 24.2% 진행이 됐습니다. 열린 우리당이 7군데에서 현재 1위, 그리고 한나라당이 한 곳에서 현재 1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표율이 21.6% 진행된 충남 지역입니다. 자민련이 5곳, 우리당이 4곳, 한나라당이 한 곳에서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입니다. 현재 개표율 13.4%입니다. 11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열린 우리당이 11곳에서 모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남입니다. 개표율은 22.4%입니다. 우리당이 7곳, 민주당이 4곳, 무소속이 한 곳에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입니다. 현재 개표율은 23.6% 진행이 됐습니다. 한나라당이 14곳에서 1위, 그리고 무소속이 한 곳에서 1위입니다. 다음은 경남입니다. 개표율은 14.1%입니다. 한나라당이 15군데, 우리당이 한 군데, 민노당이 한 군데에서 각각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모두 3석이 있는 제주로 가겠습니다. 개표는 24% 진행이 됐습니다. 열린 우리당이 2석, 그리고 한나라당이 1석,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당을 연결해서 총선 결과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원내 일당이 확실시되는 열린 우리당으로 가겠습니다. 최문호 기자. 네, 열린 우리당에 나와 있습니다. 네, 원내 과반수 일당이 확실시되는데 지금 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여전히 축제 분위기입니다. 후보들과 당직자들이 소속 후보들의 선전 소식에 박수와 환호성을 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의장은 대표 방송 초반을 시청한 후 서울시내 한 병원으로 향했고, 김근태 원내대표도 당사 주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후 6시 KBS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 열린 우리당의 과반에서 박수가 확실하다고 나오자 상황실에 모인 참석자들은 박수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겼다, 대통령을 살렸다는 구호와 환호성이었습니다. 정동영 의장과 김근태 원내대표는 그러나 출구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듯 아무런 표정의 변화 없이 말없이 개표 방송을 지켜봤습니다. 정동영 의장과 김근태 대표는 그러나 과반에서 확실한 사실은 모두 눈시울을 붉혔으며 다른 후보들과 당직자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열린우리당 당직자들은 특히 전략지역에 공천한 후보의 승리 소식에 환호했고, 부산과 경남에서 소속 후보들이 선전하고 있다는 소식에는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치셨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개표방송 직전까지도 과반은 어림없고 한나라당과 근소한 차이로 일당을 다툴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들을 내놓았습니다. 때문에 정동영 의장은 선거 결과를 말하기가 매우 조심스럽다는 말로 말문을 열면서도 여론조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국민은 민주주의를 지켜준 것이다, 대통령을 지켜준 것이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되새겨준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정 의장은 또 이번 선거는 다른 선거와 의미가 다르다며 44년 동안 의회를 지배해온 세력이 퇴장하고 부패와 지역주의 세력이 청산되는 새로운 정치의 시작이며 국민이 그런 본질을 제대로 알고 투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정주 열린우리당 총선 기획단장은 총선을 평가하면서 열린우리당이 승리한다면 이는 탄핵 세력이 과반을 차지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부각시키고 투표 참여를 호소한 선거 전략이 주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민 단장은 특히 지난 12일 정동영 의장이 선대위원장과 비례대표 후보를 사퇴한 후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세로 돌아섰다며 탄핵 심판론과 거역 견제론을 찬성하는 비율이 한때 13%까지 좁혀졌지만 어젯밤 조사에서는 이 격차가 다시 20% 이상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열린우리당에서 KBS 뉴스 최문호입니다. 한나라당으로 갑니다. 김성진 기자. 네, 한나라당 선거 상황실입니다. 네, 한나라당은 이번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매우 좀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한데요. 방금 전 박근혜 대표가 당사에 도착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선거 상황실에서 당직자들과 함께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별도의 입장 발표 없이 감사하다고만 짤막하게 말했는데요. 대표적인 개표 결과가 나오면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대체적으로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얻고 한나라당은 개헌저지선을 겨우 넘을 것이라는 예측 방송 결과에 대해서 다소 실망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시각 현재 당초 예측과는 달리 1위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들이 나오면서 간간히 박수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당초 개헌저지선인 100석만 넘어도 성공이라고 말해왔지만 최근 지지율 급상승으로 지역과 비례대표를 합쳐서 대략 110에서 115석 정도는 얻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윤여준 선대위 부본부장은 오차가 많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100석을 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일단 개헌저지선은 달성했다고 밝히고 만약에 113석에서 115석이 나올 경우 대성공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역 대변인은 어려움 속에서도 의연하고 당당하게 선거에 임했다고 밝히고 열린우리당이 엄청난 의석을 얻고 독특한 사고를 가진 노 대통령과 함께하게 되면 엄청난 과속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현재 초점석의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선거 결과가 향후 전국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 선거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으로 갑니다. 정창준 기자. 네, 민주노동당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원내 교두보 확보라는 당초 목표로 훨씬 추가 달성했는데 그곳 분위기 전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민주노동당은 KBS 예측조사 결과 진보정당 사상 첫 원내 진출은 물론 제3당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자 축제 분위기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손영세 선대위원장 등 선대위 지도부와 비례대표 후보들은 방송사의 개표 방송을 지켜보며 환희와 감격의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당초 목표를 초과하는 정당 득표율 예측에 이어 권영길 대표가 출마한 경남 창원을과 일산 북부의 조승수 후보가 대표 결과 큰 표차로 앞서 나가자 17세 국회에서 캐칭 보트를 들 수 있는 힘있는 야당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성명을 통해 진보야당 민주노동당을 국회에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기득권, 특권 세력의 국회를 17세 국회에선 노동자 서민의 국회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또 17세 국회는 정책에 있어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대결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민주노동당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포기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국회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노동당사였습니다. 민주당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홍성철 기자. 네, 민주당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KBS 예측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민주당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실망을 넘어서 당의 진로를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실상 이번 총선에서 참패를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추미애 선대위원장은 KBS 출구조사 결과 발표 직후 굳은 표정으로 개표 방송을 지켜보다 곧바로 선거 상황실을 떠났습니다. 추미애 위원장과 일부 선대위 지도부는 이 시간 현재 당사 8층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이번 총선 결과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이번 총선에서 20석 이상을 확보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출구조사 결과 전체 의석수가 한 자릿수에 그치면서 민주노동당보다도 의석수가 적은 데 대해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분당 과정을 겪으면서 당이 분열되고 선거 직전까지 당내 화합을 이루지 못한 것이 선거의 주요 패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탄핵 소추안 가결 여파 또한 결정적 패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최종 결과는 개표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특히 경합 지역에서의 막판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사에서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 이번에는 자민련 상황 알아봅니다. 이석호 기자. 네, 자민련 선거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추세라면 비례대표 1번인 김종필 총재의 출전 가능성이 심각해 보이는데요. 자민련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투표 예측 결과가 발표되면서 자민련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내교섭 단체 구성이라는 당초 기대와 너무나 거리가 먼 결과이기 때문에 더욱 충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20석 이상까지도 내다봤던 당 지도부는 단지 3석 정도에 그친 예상이 나오자 일단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정당 지지율이 낮게 나오면서 10선 기록을 목표로 삼았던 김종필 총재마저 비례대표 당선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면서 더욱 침울한 분위기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최종 개표 작업이 끝나지 않았고 일부 지역의 개표 결과에선 1위를 달리는 곳이 늘어나는 만큼 자민련은 끝까지 차분하게 개표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도 일부 예측 결과가 틀렸음을 상기하면서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며 이번만큼도 개표 결과가 다르게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직자들은 신통한 분위기 속에서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각 지역구와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최종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인면 당사에서 KBS 뉴스 이석훈입니다. 그러면 총선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청와대의 반응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강덕 기자. 네, 청와대 신초관입니다. 네, 열린우리당의 압승이 예측되는데요. 청와대 움직임 전해주시죠. 네, 청와대의 공식 반응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방송사의 예측조사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공식 대표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는 아직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표를 통해 열린 우리당의 승리가 실제로 확인될 경우 이번 총선 민의를 평가하는 간단한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부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투표를 마치고 관저에 머물러 온 노무현 대통령은 방송사의 예측 결과를 설명들었지만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사의 예측조사 결과대로 열린 우리당이 승리할 경우 그동안 총선과 탄핵 국면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청와대는 앞으로 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저에 집거한 노 대통령의 경우에도 일단 정치적 해금은 이루어지게 되는 만큼 대통령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범위에서 활동들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국민의 심판과는 별개로 탄핵 국면이라는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탄핵 국면에 직접 영향을 주는 대통령의 활동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입니다. 청와대는 설령 열린 우리당이 승리하더라도 지금은 대통령 권한정지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보건 권한대행 등 내각이 경제, 민생 등 국정 현안을 잘 챙기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지역별로 당선이 확실시되는 후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선 확실이란 예측조사와 개표 추이를 종합할 때 순위 변동이 없이 당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뜻입니다. 네, 한나라당입니다. 현재 지역별로 20.6% 개표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38군데에서 당선이 확실시됩니다. 민주당은 2곳, 우리당은 27곳, 참여는 2곳, 그리고 통합 21이 한 곳에서 현재까지 개표 결과 당선이 확실시됩니다. 다음은 두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경합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경합지역입니다. 인천 중동 옹진입니다. 우리당의 한광원 후보가 8,202표, 34.5%를 득표해서 한나라당의 소상섭 후보와 90표 차이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 남구 을입니다. 역시 경합적입니다. 열린우리당의 안영근 후보가 4,526표를 얻어서 한나라당의 윤상현 후보보다 124표 차를 얻으면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10.9%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경합지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갑입니다. 현재 개표율은 19.2%입니다. 한나라당의 이윤성 후보와 열린우리당의 이강일 후보가 287표 차이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표율 5.4%를 보이고 있는 인천 부평갑입니다. 열린우리당의 문병국 후보가 한나라당의 조준영 후보를 248표 차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 유성으로 갑니다. 개표율은 22.7%입니다. 무소속의 이병영 후보와 열린우리당의 이상민 후보의 표 차이가 불과 91표입니다. 이번에는 울산 울주입니다. 개표율은 36.2% 진행됐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강길부 후보가 한나라당의 권지슬 후보보다 10표 차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양 동안을입니다. 개표율은 15.2%입니다. 한나라당의 김재철 후보가 5,705표, 열린우리당의 이정국 후보가 5,519표를 얻어서 186표 차이로 서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표율 9.9%를 보이고 있는 경기 고양 일산 갑입니다. 한나라당의 홍사덕 후보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한명숙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표 차이는 95표입니다. 경합지역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 구리로 가겠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윤호중 후보가 42.7%, 한나라당의 전용원 후보가 40.4%로 서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후보 사이의 표 차이는 415표입니다. 경기 남양주을입니다. 개표율 10.3%입니다. 한나라당의 조정무 후보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박기춘 후보가 18표 차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주입니다. 개표율은 6.5%입니다. 한나라당의 박혁규 후보가 42.6%, 우리당의 이종상 후보가 39.7%를 득표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 사이의 표 차이는 불과 155표입니다. 경합지역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기 포천 연천입니다. 개표율 19.4%, 열린우리당의 이철호 후보가 한나라당의 고조흥 후보를 40표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경합지역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 춘천입니다. 개표율은 28.1%입니다. 한나라당의 허천 후보가 우리당 변기령 후보를 앞서고 있는데 두 후보 사이의 표 차이는 222표입니다. 강원 철원 화천 양구 인제입니다. 개표율은 59.4%로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열린우리당의 박병용 후보 그리고 한나라당의 박세한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요. 표차는 391표입니다. 다음은 충북 제천 가량입니다. 개표율은 31.2%입니다. 한나라당의 송광호 후보가 45.5%, 열린우리당의 서재관 후보가 45%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입니다. 역시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민련의 김낙성 후보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박기옥 후보가 118표 차가 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민련 김낙성 후보가 1위입니다. 다음은 전남 고흥 보성입니다. 무소속의 박주선 후보가 열린우리당의 신중식 후보를 1937표 차이로 누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표율 11.5%를 보이고 있는 경남 김해갑입니다. 한나라당의 김정권 후보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김맹곤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표차는 219표입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개표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개표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개표율입니다. 현재까지 23.7%의 개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도별 개표율입니다. 서울이 8.1%, 부산이 29.2%, 대구가 25.1% 현재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천이 17.2%로 좀 낮고 울산이 36.6%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강원이 42.3%로 많이 개표가 진행됐습니다. 충북이 40.5%, 전북이 25.8%로 좀 낮고 경남이 28.8%, 제주가 38.4%의 개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히 관심이 가는 지역구의 후보별 득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 강요 출신입니다. 서울 도봉을의 유인태 후보, 다음에 역시 열린우리당의 문희상 후보가 경기 의정부 갑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경남 남해 하동에 출마한 김두관 후보가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윤덕홍 후보는 2위, 김진표 후보는 1위, 한명숙 후보는 현재 고향 일산 갑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역시 청와대 강요 출신의 후보들입니다. 모두 열린우리당의 이광재 후보는 강원 태백 영월 평창 정선에서 1위, 그리고 염동현 후보는 광주 서구갑에서 1위, 문합진 후보는 경기 하남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관심 지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방송인 출신 출마자들의 성적을 보겠습니다. 경기 화성에 출마한 강성구 후보가 현재 2위를 달리고 있고, 경기 용인을에 출마한 한성교, 아나운서 출신의 한성교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역시 아나운서 출신의 이계진 후보, 강원 원주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방송인이죠. 유근찬 후보가 충남 보령 서천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박원훈 후보는 부산 금정구에 출마했는데 현재 2위,
이만기, 지금 천하장사 출신의 이만기 후보는 경남 마산갑에서 현재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성 후보들의 상황을 살펴드리겠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김진애 후보 서울 용산에서 2위입니다. 한나라당의 민주당의 추미애 후보 서울 광진을, 그리고 열린우리당 김일선 후보가 서울 동대문 갑에서 1위, 열린우리당의 조배수 후보 전북 익산을에서 1위, 한나라당의 김희정 후보는 부산 연주에서 1위입니다. 열린우리당 노혜정 후보 부산 연주에서 2위입니다. 역시 관심 지역의 여성 후보입니다. 이미경 후보 서울 은평갑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양승숙 후보 충남 논산, 계룡, 금산에 출마했는데 현재 2위를 달리고 있고, 송미화 후보 서울 은평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 갑에 출마한 호은나 후보가 2위, 한명숙 후보가 경기 고양 일산 갑에서 1위, 김선미 후보가 경기 안성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2세 정치인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열린우리당의 정호준 후보 서울 중구에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 한나라당의 김영우 후보 서울 서대문 갑에서 0위입니다. 네,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 노웅래 후보 서울 마포 갑에서 1위, 한나라당의 윤상현 후보 인천 남구을에서 2위, 한나라당 이종구 후보 서울 강남 갑에서 1위, 또 정문헌 후보 강원 속초 고성 양양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의 투표소에는 소중한 한 표의 주권을 행사하려는 국민들의 투표 행렬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전국 최고령 할머니부터 이제 갓 투표권을 얻은 만 20대 젊은이까지 국민이 역사의 주인임을 자신의 한 표에 담아 보여주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표 개시 이전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이 투표소로 이어집니다. 새벽부터 1시간을 기다려 제일 먼저 투표를 마친 유권자의 얼굴엔 뿌듯함이 배어 있습니다. 한가운 일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기울여야겠구나. 노무현 대통령은 권양숙 여사와 함께 아침 일찍 청와대 인근 투표소를 찾아 담담한 표정으로 투표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12일부터 권한 정지 상태에 들어간 지 한 달여 만에 첫 외부 공식 일정입니다. 마음을 비운다고 명상을 하는데, 명상을 하다 보면 자꾸 명상이 기도가 됩니다. 국원 대통령 권한대행도 국립공간 부근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부산에서는 국내 최고령 유권자인 116살 한기화 할머니가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이제가 20살이 돼 처음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젊은 유권자는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처음 행사해 보는 건 많이 떨리고 외국인 출신 귀하인들도 한국 사람으로서 당당히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평화스러운 분위기 속으로 우리나라를 위하여 뭔가 좀 좋은 것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어린이를 구하다가 두 다리를 잃은 의인 김행균 씨도 불편한 몸이지만 일찌감치 투표에 나섰고, 시각장애인들도 주변의 도움을 받아 속속 인근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환자라고 해서 투표를 행사하는데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소중한 한 표인데 그냥 또 사표로만 들 수가 없잖아요. 정치의 세상을 열게 될 이번 17대 총선에 대한 기대와 열정은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습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하루 종일 마음을 졸인 후보자들과는 달리 오늘 투표를 마친 시민들은 산과 공원에서 화창한 봄 날씨를 만끽했습니다. 박현진 기자가 둘러갔습니다. 등산복 차림에 배낭을 맨 채 가족이 모두 함께 투표소에 나왔습니다. 최고 중요한 투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침에 만나려고 했는데 여기저기서 다 와야 되니까 오후에 만나기로 했어요. 투표를 하고. 서울 근교산에는 하루 종일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밝은 햇살 사이로 눈부시게 떨어지는 하얀 꽃눈을 맞으며 젊은이들은 추억 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번에 꼭 투표권 행사를 하고, 그리고 또 날씨 좋고 하니까 등산도 하고. 시원하게 내뿜는 분수물길에 아이들은 마냥 신이 납니다. 일찌감치 투표를 마치고 운동을 하러 나온 사람들로
부심 쟁원은 활기에 넘칩니다. 시간 되면 이제 투표 결과 나올 시간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시간 맞춰서 이제 저녁도 같이 먹으면서 투표 결과 같이 보기로 했어요. 시내 극장가는 가족, 연인과 함께 영화를 보러 온 사람들로 평소 주말 때와 같이 북적였습니다. 그러나 먼 나들이에 나선 사람들은 많지 않은 듯 전국의 고속도로는 하루 종일 원활한 소통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박현수입니다. 두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경합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경합지역은 시간이 가면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종로입니다. 대표는 8.5%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박진우 후보가 3,184표, 김홍신 후보가 2,953표를 얻고 있습니다. 두 후보 사이의 표차는 231표입니다. 다음 경합지역입니다. 서울 중랑 갑입니다. 개표는 13.6% 진행이 됐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이화영 후보 그리고 한나라당의 곽여군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두 후보의 표차는 210표입니다. 경합지역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을로 가겠습니다. 개표는 5.7% 진행된 상태입니다. 우리당의 정청래 후보와 한나라당의 강용석 후보 43.9%와 42.5%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후보 사이의 표 차이는 80표에 불과합니다. 서울 양천을입니다. 개표가 34.7% 진행이 됐습니다. 한나라당의 오경훈 후보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김낙순 후보, 현재는 오경훈 후보가 51표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오차 범위 안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경합지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 갑입니다. 개표는 6.1% 진행된 상태입니다. 한나라당의 고진화 후보가 2,314표, 우리당의 김영석 후보가 2,124표를 얻고 있습니다. 양 후보 간의 표 차이는 190표입니다. 다음 경합지역입니다. 개표 6.4%쯤 진행된 서울 영등포 을입니다. 한나라당의 권영세 후보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김종구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표차는 413표 차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 갑으로 가겠습니다. 개표는 14.5% 진행됐습니다. 한나라당의 김충환 후보와 열린우리당의 이부영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 후보 간의 표 차이는 339표입니다. 다음 경합지역입니다. 서울 강동을입니다. 개표는 13.1% 진행됐습니다. 한나라당의 윤석용 후보가 열린우리당의 이창경 후보를 45표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천 중동옹진입니다. 개표는 42.6% 많이 진행됐습니다. 열린우리당의 한광원 후보가 34.2%를 득표하고 있고 한나라당의 서상석 후보가 34.1%를 득표하고 있습니다. 양 후보 사이의 표 차이는 50표에 불과합니다. 이번에는 개표가 28.7% 진행이 된 인천 남동갑입니다. 역시 경합지역입니다. 한나라당의 이윤성 후보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이강일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표차는 411표 차입니다. 다음은 인천 부평 갑으로 가겠습니다. 개표는 8.3% 진행됐습니다. 열린우리당의 문경호 후보가 4,185표, 한나라당의 조진영 후보가 3,875표를 얻고 있습니다. 양 후보 사이의 표 차이는 310표입니다. 이번에는 광주 남구입니다. 개표는 30.2%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 새천년 민주당의 강훈태 후보가 열린우리당의 지병문 후보를 120표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경합지역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입니다. 개표는 34.6% 진행됐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이상민 후보와 무소속의 이병영 후보가 525표 차이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경합지역입니다. 경기 안양 동안을입니다. 개표는 18.6% 진행이 됐습니다. 한나라당의 신재철 후보 47.8% 득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이정국 후보보다는 268표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 덕양을입니다. 개표가 6% 진행됐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최성 후보와 한나라당의 김용수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 후보 사이의 표 차이는 68표입니다.
다음 경합 지역은 개표율 16.6%를 보이고 있는 경기 고양 일산 갑입니다. 열린우리당의 한명숙 후보 그리고 한나라당의 홍사덕 후보가 166표 차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명숙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 남양주을입니다. 개표는 10.3%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조정무 후보가 열린우리당의 박기춘 후보를 앞서고 있는데 두 후보 사이의 표 차이는 18표입니다. KBS 예측조사 결과 경합 지역을 살펴봐드리고 있습니다. 개표는 5.3% 진행이 된 경기 용인을입니다. 한나라당의 한선교 후보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김종희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표차는 426표 차로 한나라당의 한선교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달아오른 총선을 열기 때문인지 한번 오르기 시작한 한낮의 더위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오늘보다 더 덥겠고 하늘에는 구름의 양이 적기 때문에 햇살은 무척 따갑게 느껴지겠습니다. 요즘처럼 낮 기온이 20도를 넘어서면은 청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면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현재는 자주 삶아 빨고 주방의 식재료들은 햇볕에 내놓아서 소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당분간은 초여름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주방 한번 점검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의 아침 기온입니다. 서울과 대구가 11도, 강릉이 17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 역시 서울이 23도, 대전 전주가 26, 대구 27, 강릉이 28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구름이 많아지면서 월요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서울의 낮 기온도 25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화재指수가 95로 매우 높습니다. 전국에 건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산간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산불 나지 않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